유인숙입니다. 하모니는 제가 작년에 왔던 것 같아요. 예, 왔던 것 같고요. 오늘 봄비가 오니까 어때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으세요? 방사능 비라서요. 그렇죠. 저는 봄비를 많이 기다렸어요. 왜 많이 기다렸냐 그러면 봄꽃이 보고 싶더라고요. 봄꽃 보고 싶으시죠? 네. 개나리, 진달래 지금 봄꽃을 보고 싶은데 봄비가 오지 않으니까 봄꽃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면 다음 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봄꽃들을 마음껏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얘기 들어보니까 어때요? 봄비 너무 좋죠? 예. 왜냐하면 아마 봄에는 봄비가 이 비가 끝나고 나면 진짜 새로운 정말 봄이 찾아올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도 아까 티업을 너무나 멋지게 해주셨는데 저는 월목은 서울에 나와요. 지금 103호에서 리더스쿨 하고 있어요. 랑현에서는. 리더스쿨의 담임을 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안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리더스쿨에서 담임을 지금 1년차 지금 맡고 있어요. 모닝스쿨에 저희가 리더스쿨에서 담임을 하는데 늦잖아요. 뭐 지각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그건 잘려요. 잘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피 터집니다. 피 터지고요. 모닝스쿨에서 리더스쿨에서 하면서 담임을 하면서 각 반원들이 있잖아요. 반원들이 있는데 반원들의 출석이 낮다. 그죠? 그럼 담임 책임이에요. 그래도 목이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저희가 막 이렇게 살벌하게 정말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리더스쿨의 담임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또 얼마나 또 열심히 루비 에메랄드 사장님이 막 목숨 걸고 또 담임으로 돌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담임들은 또 안 밀리려고 있잖아요. 또 이렇게 그러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뉴스키는 항상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죠?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서두가 길었죠? 예. 제 말 소토리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스킨을 만난 지가 지금 2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 스폰서님은 세계 속의 리더 이경희 김종림 사장님이세요. 잘 알고 계시죠? 네. 계시고요. 저는 오늘 보니까 모닝스쿨에 26일자로 저희 스폰서님이 또 강의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26일날. 이번에 블루 다이아몬드 되셨어요. 강의가 잡혀 있더라고요. 너무나 멋진 분이시거든요. 기대하셔도 되고요. 저는 유스캔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현장에 나가서 부딪히고 있는 해설 아시죠? 자유계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무를 저도 제가 보니까 제가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저도 태평양에 메이크업 강사로 처음에 출발했어요. 메이크업 강사로 출발을 했는데 저는 월급이 70만 원이에요. 저는 메이크업 강사를. 월급은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고객 메이크업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월급이 70만 원인데 옆에 가만히 있는 그 실장님을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침에 오면 화장만 딱 하고 매일같이 거울을 보는 것 같아. 거울을 그렇게 이쁘지도 않으신 분이 매번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뭐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쁜 매일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도 안 보이세요. 그걸 한 5시 정도 되면 쇼핑백을 바리바리 들고 또 오셔가지고 또 옷을 입고 또 거울 앞에서 또 거울하고 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거는 그것밖에 아닌 것 같아요. 매번. 그런데도 그분은 그 당시 때 차를 이렇게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그 당시 때는 제가 이제 결혼할 당시에 저희 시댁에서 엑셀을 사주셨어요. 그때 저희가 남편이 공무원인데 공무원 간사에 살았는데 그 간사에서 엑셀 차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집이 저희 집하고 두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은 엑셀이 아니었고 토 있잖아요. 떨떨떨 그리는 거 그 차였어요. 제가 1990년대 결혼했거든요.
그때는 자동차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도 그 전릉에서 살았는데, 근데 그분이 미스인데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엑셀 하얀. 그러니까 되게 부럽죠.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 뭘 하길래 매번 보면 운반 거울을 보고 있는데 매번 차도 끌고 다니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었죠. 실장님은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400만 원을 받는데요. 저는 70만 원을 받는데 400만 원을 받는다고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빈부격차가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실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거울만 보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400만 원을 받고 나는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왜 난 70만 원을 받냐고 그랬더니 당신도 영업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메이크업을 하면서 그 고객들한테 태평양 제품을 팔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팔아요? 그랬더니 아니 그 파우더는 태평양이 좋아요. 립스틱도 태평양이 좋아요. 태평양이 좋아요. 자꾸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태평양의 문화센터에 들어오는 고객들이기 때문에 태평양 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인센티브로 주겠대요. 매출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70만 원을 받으면 많이 강사지. 그죠? 제가 전릉에서 압구정도 이렇게 강남으로 왔다 갔다 하면요. 차비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오사물도 없죠? 저는 매일 마이너스였어요. 우리 남편이 왜 도대체 그걸 하니? 그래서 매번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메이크업을 배우면서 남편 몰래 빚이 있어요. 무슨 빚이 있었냐 그러면 500만 원 빚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남편이 제가 메이크업을 배우는데 안녕하세요. 메이크업을 배우는데 메이크업을 배우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학원을 또 다녀야 되겠죠. 압구정도 취업은 안 되니까 또 다니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월급이 공무원인데 바닥이 난 거예요. 그쵸? 남편 월급이 그 당시 때 제가 알기로는 남편 월급이 60만 원이었는데 메이크업 배운다고 제가 갖다 쏟아붓는 게 30만 원인 거예요. 제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날은 이 남편이 그거 그만 배우면 안 되겠니? 그 언제까지 그거 배울 거냐고. 그래서 제가 1년이 다 돼가는데 취업은 안 되고 그래서 남편 적금 있잖아요. 적금을 월급에서 제일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그 500만 원짜리 적금을 제가 몰래 가가지고요. 해약을 하고요. 그 돈 가지고 배운 거예요. 그 남편 몰래. 제가 좀 약간 간이 좀 크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500만 원을 통장에 채워놔야 되잖아요. 근데 채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메이크업을 강사가 됐다고 취업을 했는데 70만 원 받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남편 몰래 이게 발각이 나면 난 정말 잘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 얘기했더니 화장품 팔아래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팔겠다고. 그래서 제가 영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계기가. 그랬는데 제가 그 500만 원을 채워야 된다는 그 1년 하에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전국에서 1위를 했어요. 3개월. 그러면서 제가 바로 팀장으로 승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월급이 갑자기 더블로 100만 원이 더 들어온 거예요. 아니 내 월급은 70만 원인데 이게 더블로 100만 원이 들어오니까 그거 못해요? 더 열심히 했죠. 가르치는 사람마다 계속 대표님은 좋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또 전국에서 탑을 달렸는데 그 당시 때 처음으로 핸드폰이 나왔던 것 같아요. 핸드폰. 긴 거 있잖아요. 처음에 100만 원짜리 아시죠? 이렇게 무전기로 된 거. 처음 우리나라에서 나왔는데 제가 시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월급이 회사에서 들어보더니 실정으로 승진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6개월 만에 아마 태평양 초고속으로 실장으로 승진을 했는데 실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제가 이제 팀원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교육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실장님 월급이 통장에 저도 첫 달에 30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400만 원이 들어오고 500만 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바로 통장에 남편이 갚았죠. 모르죠 남편은. 넣어놨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제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강남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태평양. 그러면서 본사에 영사에서 강의를 했는데 저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거예요. 그 당시 때. 그러면서 막 시댁 타고 진짜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남편보다 위상이 더 좋아진 거예요.
남편이 너 언제 그거 할 거냐고, 왜 언제까지 볼 거냐고, 너 도대체 뭐 하냐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월급이 500, 600 올라가니까요, 집에 오면 막 남편이 애들 있잖아요, 애들이 놀이방에 다녔는데 갔다 오면 막 목욕도 다 시켜놓고요, 밥도 다 해놓고요, 청소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제가 나갔다 오면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 소파에서 쉬라고. 그러면서 제가 너무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직장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10년을 이제 국장으로 승진하면서 10년이 넘도록 생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는 일들이 국장을 하면서 조직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센티브가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조직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연봉을 6,000대에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6,000대에서 10년이 넘도록 생활을 하는데, 우연히 제가 유스킨을 만나게 된 거는 저희 스폰서님이 이경희 김종림 사장님이시거든요. 이경희 사장님이시고 그 위에 상위 스폰서님이 박미영 사장님이세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강화 사장님이신데, 그 사장님이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었어요. 저희 직할의 직원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지금 박명수는 굉장히 아름다우시죠. 그때는요 정말 못생겼고요, 피부가 너무 안 좋았고요, 막 키도 작았고요, 하여튼 그랬어요. 정말 이렇게 빛이 안 나는 분이었어요. 이경희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직원이 뭐 50몇 명이 있으니까 뭐 거기도 마찬가지 들어오면 나가고 뭐 이러기 때문에 민물 썰물로 와오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게 관심 없어요. 뭐 제 일만 하는 거고 뭐 강의만 하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두 분이 그만뒀어요. 돈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경희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태평양에서 제일 많이 받았던 적이 얼마나 그렇게 맨날 60만 원, 50만 원, 한 100만 원을 뭐 2년 몇 년 동안 하면서 100만 원을 제일 많이 받아봤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 월급에도 관심 없었어요. 그랬는데 왜냐하면 다 월급이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이에요. 뭐 200만 원 정도 받는 직원은 아주 있잖아요. 잘하는 케이스예요. 200만 원 이상 올라가는 직원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판매사원으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있을 때 외부에서 방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10년, 20년 다니면 10년 다니면 굉장히 많이 벌 것 같죠. 실제적으로 받아가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많이 판다고, 그건 많이 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수급이 문제죠. 미수에서 월급이 책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1,000만 원을 팔았는데 미수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0만 원밖에 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자본력이 없으면 버텨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경희 사장님도 100만 원 정도 받았죠. 근데 어느 날 그만두더니 2년 후에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얼굴에 기미가 좀 많았거든요. 국장님, 유스킨은 좀 기미가 없으신데요. 되게 간 커져, 그쵸? 상사가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내가 유스킨 그래 열심히 해라, 내가 이렇게 격려를 해줬죠. 그랬는데 또 이제 와서 국장님 정말 유스킨은 기미가 없으신데요. 그래서 너 유스킨 열심히 하나 보다, 정말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해서 격려를 많이 해줘서 그래 밥을 이제 매번 사줬어요. 그런데 제가 유스킨을 알게 된 계기는 이경희 사장님이 저한테 끊임없이 2년 동안을 끊임없이 저한테 알려줬던 것 같아요. 유스킨을. 그리고 박명 사장님하고 강하원 사장님도 끊임없이 저한테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알다시피 출발을 태평양에서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기 때문에 유스킨이라는 회사에 관심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누리고 있던 거를 다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회사에서 저한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회사의 뿌리를, 제가 뼈를 묻는다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저희 가족들도. 그렇기 때문에 유스킨이라는 회사가 뭐 어떤 회사인지 저 관심도 없었고요. 뭐 제품도 관심도 없었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을 보였던 거는 어느 날 이경희 사장님이 와서 저한테 하는, 국장님 얼마 받으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많이 컸다. 어떻게 나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자기 통장을 딱 내미는데 700만 원이 딱 지켜져 있는 거예요. 저는 15년이죠. 국장생활 10년이에요. 태평양대로 국장생활 10년인데 아니 자기는 2년이 됐는데 700만 원 통장을 딱 들고 오는데, 근데 박미영 사장님의 통장은 1,000만 원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쇼크했어요.
아니 야 니네 회사는 웃긴다 야 너도 700만 원 주냐? 도대체 니네 회사가 뭐길래 나한테 700만 원 주냐고 했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게 근데 그 말이 이랬어요. 근데 국장님 유스케는요 아줌마 같이 생긴 사람 저보다도 옆집 아줌마 같이 생긴 사람들이요 1000만 원 넘겨받는 사람들이 막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니네 회사는 뭐 땅 파놓고 뭐 장사 안 해야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제가 저 태평양에서는 1000만 원 받는 사람 딱 한 명 있었어요. 제가 모시던 본부장님 그 태평양 전체에서 본부장님 딱 한 분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그분이 제가 한 30년 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딱 1000만 원 한 분이 받고 있는데 유스케는 옆집 아줌마 같은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하니까 관심이 가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내심 그 자존심은 상했지만 꿋꿋하게 그래 그 열심히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아니 막 너무 자존심 상하고 아니 지가 뭐길래 나보다 더 많이 벌어 뭐 이게 이쁘지도 않고 뭐 성격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그러고 있는데 저는 2년이 하모니 랠리를 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왜냐면 이경희 사장님이나 뭐 박명 사장님이 여러 가지로 저한테도 알려주셨는데 제가 컨벤션도 저를 초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저는 그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때가 여름이 막 지날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비가 왜 가을비가 억수같이 올 때였어요. 근데 그날이 하모니 랠리가 있었나 봐요. 제가 그때 회사하고 다시 어떤 계약 조건 때문에 이렇게 망설이고 있던 차에 이경 사장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정보를 듣고 저한테 왔는데 랠리를 초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억수같이 왔어요. 그날도 여지없이 저는 팬티거리를 했어요. 남편이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나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장거리 여행은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것도 그 당시도 강원도였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경 사장님이 안 되니까 강원 사장님이 저희 집 앞에 차를 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단하시죠? 근데 저는 처음으로 1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계속 문자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려오세요. 강원 사장님 그 정도 하실 분 같죠? 근데 저는 처음으로 제가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됐어요. 왜냐면 유스킹이나 이런 거는 다 관심 없었는데 저 사람은 어쨌든 내가 같이 함께 이렇게 근무했던 사람이잖아요. 남편이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유스킨을 전하려고 노력을 할까? 왜 저 사람이 이 귀한 시간을 왜 나 때문에 저렇게 막 열심히 애쓸까? 내가 도대체 뭔데? 도대체 저 회사는 뭘까? 그걸 갖다가 제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옷을 주섬주섬 갈아입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랠리를 가는데 그때는 이제 이제 제가 그 시간을 끌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했겠죠? 저는 강원 사장님 차를 있잖아요. 타고 강원도까지 가는데 저는 이렇게 갖고 왔어요. 얼마나 속력을 내시는데 막 140km 달려. 근데 사장님 천천히 가시면 안 돼요. 자기는 원래 평상시 실력이라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 자기는 이 속도 가장 안전한. 근데요. 저 조금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자기는 평상시 실력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고 뭐 한 번도 사고 난 경험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소문 못 실었어요. 근데 내렸는데 진짜 바로 이렇게 랠리가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랠리를 처음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보면서 느낀 게 굉장히 많았어요. 뭘 느끼냐 그러면 물론 그 태평양에도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해요. 1년에 2번씩은 세미나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거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삼성 다음으로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죠? 기업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도 그 재무 구조가 가장 튼튼한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주식 올라가는 거 보시죠. 네, 그 정도 그 당시 때도 주식이 10만 원대였었어요. 굉장했죠. 국민은행이 만원대 그 당시 때 주식 10만 원대였어요. 굉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용인에 인력개발원이 있어요. 태평양 인력개발원이 있는데 거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고급 인력들을 굉장히 양성하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인력에. 그래서 항상 실시간으로 거기가 항상 있잖아요. 강의로 꽉 잡혀져 있어요. 저희한테도 CEO 강의 같은 거 굉장히 제공도 많이 하고 저희 굉장히 교육이 굉장히 좋아요. 질이 우수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유스킨을 이렇게 딱 보니까 막 800명 정도 되죠, 그죠?
막 우후죽순이잖아, 그쵸? 처음에 오면 막 이렇게 막 시장 같은 기분이 들죠. 막 이렇게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렇게 질서가 안 잡혀져 있는 가운데 중에서도 굉장히 자유롭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행복한 것 같고 뭔지 모르지만 제가 물어봤죠. 이게 강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강사 트레이닝 받은 사람도 아니고 유스킹에서 와서 그냥 성공해서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사람 스태프들 됐죠. 그냥 다 아마추어들은 사장님들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아니 전문 강사들도 아닌데도 저렇게 강의를 너무나 그 사람의 그 삶의 스토리를 통해서 전해주는 감동들이 저희가 그 교육하는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이론상의 교육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놀랐어요. 놀래고 아 정말 우리가 내가 강의하는 거는 이게 성공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책에 있는 이론사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어떻게 저 사람이 평범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렇게 강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막 내용이 뭐 백만장자 뭐 천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부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부자들도 없어요. 그쵸? 우리는 보면 아파트 한 60평 살고 뭐 건물 한 2, 3층짜리 건물 하나 있으면 오 잘 산다. 그런 사람밖에 없죠. 그게 가장 잘 사는 사람의 제가 보는 그 눈높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여기는 부자가 돼야 된다고 부자가 되는 거고 백만장자니 천만장자 그러니까 뭐 도대체 동화 속 얘기 같기도 하고 뭐 저랑 너무나 이렇게 다른 세계 같기도 하고 또 하나 이렇게 사장님들을 이렇게 막 태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자영을 하신 분들, 뭐 공무원이셨던 분들, 그죠?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이 왜 그만두고 저걸 할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저도 남들이 공무원이었거든요. 뭐 그런 거. 아니 왜 저렇게 큰 식당 막 자영을 막 일식집을 크게 하다 왜 저 화장품을 팔까? 막 이런 거. 그리고 뭐 영업 있잖아. 뭐 영어 강사를 영어를 갖다 운영한 학원을 뭐 16년씩 하다가 왜 저걸 때려치우고 유스킨 저 화장품 팔려고 하는지 모르고 막 그런 게 상상이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데리고 있던 제가 함께 했던 그 태평양의 판매사원이죠. 판매사원들은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태평양의 판매사원들은요 자영업 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순수 아줌마. 정말 순수 아줌마들이 학원비 뭐 3, 40만 원 벌러 들어오고 그죠? 뭐 기껏해야 다른 게 돈이 없어. 자본금이 없어서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돼. 그래서 돈 없이 그죠? 돈 투자 자금 없이 들어와서 화장품을 팔아서 30% 마진 가져간다고 해서 100만 원 정도 소득을 벌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그걸 뭐라 그러죠? 학교 또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20%? 나머지는 다 고졸 출신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다가 태평양에 오니까 다 고졸은 없고요. 다 대학교 좋아하시고 너무나 제가 보기에는 그러시는 분들이 전문 직종에 있으신 분들이 막 오시고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이 회사가 어떤 회사길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사업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하는 이경사님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유스킨이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그래 저한테. 어떤 회사에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 어디예요? 그래요. 삼성 그랬더니 삼성보다 더 크시면 국장님이 이해하실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단계에 아주 작은 회사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 삼성보다 더 크다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제가 유스킨을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처음으로 그 랠리를 갔다 오면서 그렇게 제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감동을 이렇게 막 가슴 벅차게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아보면서 사는 경험들은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랠리를 보면서 이렇게 집에 돌아오는데 이 감정이 이렇게 복받쳐가지고요. 알지 못하는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다는 느낌 있잖아요. 내가 이거 10년 넘도록 그 태평양 검역 이게 잘못 살은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복받쳐오면서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 그러면서 이경희 사장님한테 처음으로 제가 문자를 내야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그때는 스폰서가 아니었으니까 경희 씨 정말 고맙다고. 이런 어떤 자리를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오늘 나한테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다고 제가 문자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문자 내용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약간 벅차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거 왜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변에는 성공한 사람들을 우리가 실제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쵸? 볼 기회도 별로 없고 또 저희 집안은 친정도 다 공무원이고요. 시댁도 다 공무원 집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부자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그냥 먹고 살기 급급했던 것 같고 제가 공무원하고 결혼하면서 할 때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정엄마가. 엄마가 평생을 공무원하고 너네 아빠하고 살았는데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네가 만약에 네가 다시 공무원하고 결혼한다면 너는 직업을 가져야 될 거라고. 그래야지 네가 원하는 걸 하고 살 거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일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과 동시에. 제가 남편 통장 500만 원을 갖다 이렇게 깨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한테 너무나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들었던 있잖아요. 매우 그 얘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유스킨에 와서 제가 미국 컨벤션을 가보고죠. 무조건 저는 미국 컨벤션을 내가 눈으로 봐야 되겠다고 해서 미국 컨벤션을 보고 그 다음에 많은 그 세미나를 3개월 동안 다니면서 제가 눈으로 많이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확인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제가 유스킨이라는 회사는 참 괜찮은 것 같고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정말 부자도 될 것 같고 그죠? 그런데 나 자신을 못 믿었어요. 이제 회사가 마음에 들어요. 근데 나 자신을 못 믿겠더라고요. 왜 못 믿냐 그러면 제가 다 버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십몇 년 동안이나 그 회사에 몸담고 있다가 뼈를 묻겠다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딱 바뀌어가지고 이 버리고 온다는 게 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용기가 나지 않고 또 하나는 제가 화장품도 한 번도 팔아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유스킨을 팔아야 되고 그죠?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데모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신이 안 생겼어요. 자신이 안 생기고 내가 과연 다 버리고 와서 이걸 택했을 때 정말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확신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처음 밑바닥부터 생활을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유스킨을 하겠다고 자신이 없었는데 그러면 그래도 이경희 사장님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저는 다 버리고 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한테 리크루팅 했냐 그러면 국장님 내가 지금 7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1년 후에는 저는 더블로 월급이 올라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복리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1년 후에 1000만 원을 벌고 2년 후에 1500을 벌고 3년 후에 2000만 원을 벌면은 국장님 그때는 어떡할 거냐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복리로 오른다는 그 말에 막 이렇게 누워있는데 3년 후에 이경사에 2000만 원 번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쵸?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경사님 왜 그러냐. 왜냐면 이경사님 제 상사였고 너무나 또 이렇게 괜찮았던 분이었다면 내가 존경했던 분이 그분은 그 정도로 받을 만해.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있잖아. 사람들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원 버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 때 제 남편 월급이 200만이었었는데. 그쵸? 상상이 안 가죠? 아니지. 월급 300만이었네. 지금 조금 올라온 거 보니까 공무원이죠. 그럼 우리 남편 월급을 또 이렇게 해내요. 요즘 저희 남편 월급이 400만 원이거든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빨리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3년 후에 국장님이 오시게 된다면 아마 평생의 후회를 하게 될 거라고. 그 한마디에 제가 다 버리고 왔던 것 같아요. 버리고 왔는데 재미있는 거는 버리고 와서 제가 리더스쿨에 왔어요. 근데 저희 담임이더라고요. 이경 사장님이. 그 박명 사장님 담임이에요. 그쵸?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경 사장님이 강의를 못해. 제가 앉아있으면 막 잘하시던 분이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덜덜덜 뜨시고 막 이렇게 눈에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교육을 듣고 있는 저도 웃겼지만 이경 사장님도 얼마나 이경 사장님 신이 났겠죠. 그쵸? 네. 그렇게 제가 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가 미국 컨벤션에 갔다 오면서 이거는 그냥 적당하게 해야 될 사업이 아닌 것 같다. 내가 전업을
100% 해야지만이 내가 이 회사에서 성공을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완전 제가 전업을 하고 제가 본격적으로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까지 제가 마이 스토리에는 리크루팅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여러분 리크루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이게 사실 저는 2년 동안 했어요. 끊임없이. 여러분 2년 동안 리크루팅 하시나요? 안 하시죠? 그쵸? 그 리크루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이 스토리를 하게 된 거는 그 리크루팅은 여러분들이 정말 저 사람이 유스킨에 와서 성공할 것 같다고 하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장기적인 싸움이죠. 그렇죠? 우리는 10년을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놓으라고 얘기해도 끊임없이 가셔야 되고 이긴 사장님 저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마다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끊임없이 오셔서 끊임없이 정보를 주셨던 것 같거든요. 저는 방판이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만나게 돼요. 왜 제가 이 방문 판매 쪽에 있다가 유스킨에 제가 다 버리고 왔어야 되는 이유는 그죠? 그 수익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수익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태평양에 10년 정도 내가 일을 한다고 해도 저는 연봉이 6천대에서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왜 10년 동안을 했는데 유스킨에서 10년을 하게 되면 그죠? 100만 장자가 되고 1000만 장자가 되는데 왜 나는 연봉이 6천대였을까? 수익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의 차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잠시 이게 방판으로 돌아가게 되면 방문 판매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이 처음 시작을 할 때 있잖아요. 방판법에 의해서 시작을 한 거죠. 근데 지금도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방문 판매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뭐 메리케인도 그렇고 또 요즘에 뭐 에이본 같은 것도 굉장히 요즘은 방판으로 굉장히 큰 시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한국 여성들은 방판에 익숙해져 있어요. 왜 익숙해져 있냐 그러면 여기는 현금 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외상 거래를 많이 하죠. 그래서 방문 판매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내가 자본금 없이 내가 화장품을 팔아서 30% 마진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어떤 부분이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한다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화장품 외판을 방판? 이런 어떤 개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투자 개념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욕심도 거의 없고요. 그냥 한 150만원, 200만원 정도의 어떤 수익 구조만 가지고 가면은요, 그냥 무리 없이 말 없이 있잖아요. 하실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우리가 뭐 해외에서부터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화장품 회사에도 방판 쪽에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문화가 정문화가 돼 있죠. 그죠? 내가 하면은 주변의 사람들 그냥 다 써주는 거예요. 내가 그 해외 제품이 그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죠? 엄마가 하고 뭐 이모가 하고 친구가 하면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는 바꾸어지는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각 화장품 회사 쪽에서도 방판 쪽에 매출들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방판의 가장 강세가 일본하고 한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기 프랑스 사람들은 저쪽에는 그냥 먹히지 않아요. 외국 쪽에는. 근데 유일하게도 일본하고 한국은 굉장히 잘 먹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각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이 나오게 되면 이쪽은 요즘 이번에는 웅진에서도 나오죠. 이렇게 그런 쪽으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또 하나는 가격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가격대가 굉장히 높은데 그 높은 이유도 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화장품 쪽에 있으면은요 시판이나 시판 쪽에 할인 코너 나가는 거죠. 할인 코너에 나가는 그 제품들이 가격이 약간 낮죠. 그러다 보면 성분들이 좀 고객분들은 다르다고 의미를 많이 해요. 근데 성분도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뭐 화이트 제품이죠. 뭐 이렇게 지금 라네즈의 화이트닝 제품이 에센스가 있어요. 시중에 나가게 되면 뭐 5만원짜리가 방판으로 똑같은 성분이 들어오게 되면 15만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나라 여성들은요 싼 거보다는 고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성분들을 비교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같이 근무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분은 다 똑같아요. 일반. 단 브랜드만 다르다는 거죠. 면만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할인콜에 나가는 거는 조금 가격이 질이 좀 떨어질 것 같고 방판은 조금 좋을 거라고 인식하잖아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할인 코너 쪽이 굉장히 어렵죠. 그죠? 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러면 요즘에 여성들은 약간 제품 자체를 전문성을 띈 제품들을 좋아해요. 그죠? 전문성을 띈 제품들을 좋아하고 또 요즘에는 내 피부에 맞는 있잖아요. 그죠? 내 피부에 맞는 그런 그 제품들을 원하다 보니까 할인 코너를 운영하는 사람들 별로 신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장사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실제적으로 그분들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방문 판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할인 코너 사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방문 판매에서도 피부에 대한 공부는 그렇게 안 가르치고 화장품 판매 기법만 가르치는 것이죠. 기법만 가르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방판 쪽에 있는 사람들은 카운셀링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판 쪽에 있는 사람들은 할인 코너는 상인이다 보니까 왠지 화장품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잖아요. 어둡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가서는 내 얼굴을 맡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은 시판 쪽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고요. 요즘에 다시 떠오르는 거는 그 홈쇼핑이죠. 그쵸? 홈쇼핑 쪽에 매출이 굉장히 강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느 쪽이 피해가 가냐 그러면 이쪽이 피해가 방판 쪽을 하고 있잖아요. 시판 쪽에는 굉장히 피해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화장품 회사는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장품 회사는 유통을 자기네들이 만들기 나름이죠. 그죠? 화장품을 똑같은 화장품을 만들어서 방판 쪽으로 내보내고 그죠? 똑같이 시판 쪽으로 내보내고 똑같이 홈쇼핑으로 내보낸 거예요. 기업은 굉장히 순이익을 많이 가져가요. 그죠? 그 화장품 회사에서는 홈쇼핑으로 많이 팔리면 끝이에요. 뭐 이게 뭐 시판에서 뭐 안 팔리고 방판에서 피해가 와서 판매 사원들이 소득이 떨어지든 말든 그 사람들이 전혀 장난하지 않아요. 피해 사례는 내가 몸담고 있는 사람만 피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홈쇼핑에서 있잖아요. 한번 그 아이업에 이렇게 딱 치죠. 딱 치면은요. 방판은 다 올스톱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왜 타격이 큰지 아세요? 거기는 가격도 저렴한 데다가 원 플러스 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가방 같은 서비스들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면요. 방문 판매 사원들은 여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가서 그냥 내가 와서 30% 마진을 딱 보죠. 보는데 요즘에는요. 한 집 걸로 한 집이에요. 해라 하는 아줌마예요. 그쵸?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다 깎아줘요. 여기는 언니라고 10% 깎아주고 옆에는 이모라고 15% 깎아주고 왜냐하면 옆집 아줌마 또 했어. 여기 친척이 한대. 그러면 15% 깎아주니까 난 20% 줄게. 이런 그쵸? 그런 개념들이 암암리에 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마진은 1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에 불과하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10%만 가지고 가면 괜찮은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그 샘플이라 그러죠. 그쵸? 샘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데모원 있잖아 하면 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 데모를 하면 데모원 그게 너무 아깝다고. 그쵸? 그 데모원 들어가는 그 우리가 데모를 막 무료로 이렇게 해주면 이거 너무 아깝다고 얘기하시죠? 그 사람들이 그 주는 그 샘플이 있잖아.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다 사가지고요. 하나에 100원이에요. 하나에 100원이면 우리가 이제 계측을 한다. 여기서 콜드한다고 그러죠. 지나가는 사람한테 콜드를 하면서 줄 때 그 샘플 하나가 얼마짜리로 주는지 아세요? 하나는 여러분도 받아보셨나요? 하나 들어있는 거 받아보셨나요? 보통 3개, 4개 들었어요. 그쵸? 그러면 500원이에요. 그죠? 비닐가장 500원이죠? 500원을 길거리에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고객이야. 고객이 있잖아요. 에센스 하나를 샀어. 그죠? 뭐 설화수 에센스 하나를 샀어요. 15만원짜리 하나를 사면 샘플 얼마 줘요? 정말 주죠. 뭐 이게 공병부터 해가지고요. 그 샘플 비용이 3,000원씩 나가요. 그러니까 10% 마진에 내가 나가는 것도 엄청나죠. 그러다가 마사지 해줘요. 그쵸? 그러다가 미술을 깔아줘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밑빠진 독이 물붓기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팔면은 해. 근데 뒤로 돌아오는 건 없는 거죠. 이게 그런 거. 왜? 그 정도로 주변의 시장이 다 경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집 걸로 한 집이 뭐 혈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정도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혼탁해져 있어요. 그런데도 회사는 그 시판이나 있잖아. 방판 쪽에 있는 사람을 개념하지 않고 홈쇼핑을 해 딱딱 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무리 대모를 많이 가 왜 홈쇼핑으로 나가냐고 아무리 얘기를 하도요. 회사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 하나 유통이 다시 생겼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부서가 따로 생겨서 우리는 그 부서에 관을 안 한다.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되게 신기하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유스키는 어떠냐는 거죠. 유스키는 언니가 가서 나한테 사고 싶어도 해운으로 가면 돼. 그쵸? 되게 신기하죠? 아무리 내가 유스키는 사고 싶어도 살 곳이 없어요. 왜? 회사로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얼마나 있잖아.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정말 대단한 무기라는 거예요. 왜? 아무 곳에나 가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샘플도 없어요. 그죠? 우리는 오로지 그냥 똑같은 있잖아요. 하나의 도구 하나, 데몬이라는 도구 하나로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라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선주문이에요. 그쵸? 선주문이잖아요. 내 돈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쵸?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는 아주 당당하게 해야죠. 대문 다 끝났어요. 에바닉 주문하시겠어요? 카드 주세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 카드 주세요. 거기에는요. 미수가 공통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카드 주세요가 말을 못해요. 그래서요. 교육을 카드 주세요. 훈련 엄청 시킵니다. 카드 주세요. 너무 웃기잖아요. 카드 주세요. 근데요. 카드 주세요가 안 돼 있어요. 왜? 다 다음 달에 줄게요. 얼마 떼어줄게요. 왜? 이미 있잖아요. 60년대부터 그런 것들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왠지 유스키는 카드를 주지만 거기에는요. 왠지 카드를 주면은 손해 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한 달에 5만 원씩 10만 원씩 떼어줘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스키에 제가 왔을 때 너무나 신기한 거는 아니 도대체 미수가 없는 거예요. 미수가. 그런 어떤 미수가 없는 부분에서 우리 사업자들이 사업하기에 굉장히 아주 정말 굉장히 쉽고요. 또 하나는 우리는 제품을 안 가지고 있죠. 그쵸? 그쪽에는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많이 가지냐 그러면 쉽게 거기서 우리가 면접을 할 때 제가 면접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 벌러 왔어요? 그냥 50만 원이요? 이래요. 그쵸? 그래요. 그럼 50만 원 벌려고 오는 사람이 투자 자금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없죠. 투자 자금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자영업을 하러 갈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런 사람이 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제가 유스킨에 와서 양심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찔리는 행위를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보기에는 좀 선하게 보이는데 그쵸? 보이지 않는 이렇게 가면들이 벗기기 시작. 자기는 단순하게 50만 원만 벌고 왔어요. 근데 보증금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쵸? 왜? 화장품을 가지고 가는데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보증금이 들어가요. 거기는 반드시. 어떻게 보증금이 들어가냐 그러면 이게 다 나오죠. 이제 판매사원부터 들어오네. 보증금이 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판매사원이에요. 대리점장이 어느 날 이 사람이 화장품 팔겠다고 왔는데 이 사람한테 그럼 당신 화장품 1000만 원 줄 테니까 가서 팔고 오세요. 이게 아닙니다. 이게 보증금을 끌으라 그래요. 보증금이 가장 작은 것이 500만 원 단위거든요. 당신이 내가 당신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공무원이면 그거 다 떼오라 그래요. 집 있잖아요. 다 이렇게 떼오라 그래요. 그리고요. 돈을 정말 500만 원 넣죠. 만약 이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 대리점 사장은 절대로 손해를 안 보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화장품을 팔려고 하는데 화장품은 갖고 다니셔야 안 되겠어요? 그래요. 그쵸? 가지고 다녀야 되죠. 그러면 차도 있어야 돼. 그쵸? 차가 없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죠. 그냥 왔다 갔다 차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한 70%가 거의가 차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한 브랜드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면 유스킨의 기본 라인하고 에이지락 있잖아요. 에이지락하고 에바닉하고 그죠? 화이트 제품 그 다음에 프로페이스 라인 그 다음에 화이트 라인 한 세트씩 여러분들이 차에 구비를 하면 얼마 들 것 같아요? 한 세트씩만 3, 400 들어가죠. 그쵸? 근데 우리는 브랜드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태평양은요, 헤라를 한 브랜드 쫙 돌면은요, 그 가격이 나와요. 설화수 쫙 또 오죠. 그 다음에 이 파스픽 이렇게 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요, 한 브랜드당 가격대가 워낙 고가기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한 브랜드당 종류가 200가지 정도가 돼요. 립스틱까지, 메이크까지 나가면. 그쵸? 손톱까지. 그러면요, 이렇게 한 가지씩만, 각 브랜드마다 한 개만 가방에 이렇게 딱 실으면요, 그 1000만 원이 딱 들어가요. 나는 단순하게 50만 원 벌러 왔는데 보증금 들어가야 되고 1000만 원이라고 하는 화장품을 가져야지만 이래 5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주부들이요, 단순하게 주부기 때문에, 그죠? 그냥 내가 이거 팔아서 30% 마진 가져간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 합니다. 신기한 거는.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요, 근데 2년, 3년, 4년 정도 지나죠. 4년 정도 지나면 보통 2천만 원 이상씩 가지고 있어요. 2천만 원 이상씩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판매사원들이 또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 그러면 미수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화장품만 그냥 1000만 원씩 사가지고 내가 팔면은 끝나요. 그죠? 투자 비용이 내가 1000만 원을 생각하면 돼. 근데 미수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설화수 한 세트 구입을 하려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되는 거 아시죠? 그쵸? 헤라 같은 거 한 세트 구입하려 그러면 거의 5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고객이 화장품을 갖다가 바꿔 철따라 50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씩 줄게요. 그럼 몇 개월 가는 거예요? 10개월. 한 달에 5만 원씩 줄게요 하는 사람이 50만 원을 매출 올렸어. 한 달에 5만 원씩 줄게요 하는 사람이 10명이면 미수가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상상이 가죠? 근데 고객이 10명 가지고 사업을 하나요?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은요, 거의가 다 100명 이상이에요. 그러면요, 작은 금액에서 큰 금액까지 하면 미수가 거의 1000만 원 이상은 다 깔려. 그죠? 그 사람들이 지금 월급을 100만 원 벌겠다고 간 사람들이 투자 비용이 엄청나다는 거죠. 근데 유스케는 투자를 하나요? 그죠?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외부에 나가서, 저도 지금 나가서 콜드 하잖아요. 나가서 콜드를 하면 유스캔에서 망했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뭘 해서 망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전 이해가 안 가요. 뭘 보고 망했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있더라고요. 있죠? 우리가 주변 만나요. 그쵸? 유스캔 망했다고. 근데 왜 망했는지 좀 모르겠어요. 왜? 제품을 구입을 하는 것도 선지급을 하죠. 회사에 바로 우리가 선지급하잖아요. 그렇게 선집하고 미수가 없어요. 그쵸? 여러분 미수 있나요? 없어요. 제가 제 파트너들 있잖아요. 미수를 있는 걸 물어보면요. 미수가 얼마나 간 게 많게는 30만 원. 그 30만 원 누구 미수가 언니 거래. 그쵸? 언니. 가족이 제일 무서워요. 그쵸? 가족. 언니, 엄마, 올케. 그죠? 그 미수예요. 모르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미수 주나요? 다 고객이 직접 들어가서 그쵸? 하고 에어로로 하고 또 카드로 다 하죠. 근데 왜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망한다고 얘기하는데 화장품 여러분 갖고 다니시나요? 여러분 가갖고 트렁크 열면은 많게 갖고 있는 사람이 에바닝 하나 없으니까 그죠? 이번 달에 없어진다고 하니까 하나 이넨스 하나 미스트 하나 제가 보기에는 바디바 하나 이거 있더라고요. 물건이 소프트 파운데이션 하나 갑자기 필요가 아무리 있잖아요. 저희 그룹에 다 뒤져도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건 현실 아닌가요? 그쵸? 바디바가 갑자기 필요했어. 여러분 그룹에 막 바디바 문자 다 날리죠. 바디바 있는 사람 한 명도 문자 안 나요. 다 없대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좀 그냥 막 깜빡깜빡 웃으면서 와요. 그쵸? 문자 그렇지 않나요? 근데 왜 망하는지 좀 모르겠어요. 없어요. 그쵸? 근데 왜 망할까? 근데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 아이러니해요. 그 사람들은 망했다고 하는 부분이 대문 가방을 가지고 망했다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쵸? 근데 대문 가방 여러분 쓰지 않나요? 그쵸? 집에 갈 때는 가지고 올라가고 그죠? 집에 가서 하고 아침에 가져올 때 차에 싣고 내려 갖고 오지 않나요? 전 그래요. 저는 그러나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아요? 그래요. 근데 왜 병원 가방 하나 꾸리는 거 100만 원을 가지고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 그건 모르겠어요. 전.
그 부분이 방판 쪽과 뉴스킨의 차이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뉴스킨에 와서 망했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셨잖아요. 그 얘기가 딱 들어오면 여러분은 반드시 얘기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조곤조곤 한번 여쭤보세요. 그 사람 할 말 없습니다. 왜 할 말이 없냐 그러면 제가 이번에 들어오는 제 파트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파트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그분이 마트에서 근무하다 왔는데 아니 나는 유스킨을 하는데 망할 게 한 개도 없는데 고객이 혹시나 제품 사다 달라 그래서 주면 돈 주면 내가 그거 안 쓰고 입금시키는 뭐 망할 게 하는데 왜 망한다고 하는지 이해를 모르겠다고.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되고요. 회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유스킨 회사는 어때요? 유스킨 회사는 정말 정직한 회사예요. 유스킨의 회사는 우리 그 사업자들이 좀 어떻게 하면 커미션을 더 많이 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상품을 개발해 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줄까? 무궁무진하게 정말 끊임없이 새로운 어떤 신상품 만드는데 엄청난 비용을 투자를 해요. 그쵸? 그죠? 그런 어떤 회사와 방판 쪽하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 이 유스킨하고 비교를 하시게 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서폰서님들이 있잖아요. 너무 서폰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 여기는 스폰서 악역이 없어요. 그쵸? 그 스폰서가 악역이 없어요. 거기는 대리점장이나 직급자들 굉장히 악역을 많이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나? 그 직급당으로 할당할 매출량이 굉장히 거기는요. 매출을 하지 못하면 출근을 못해요. 내가 이렇게 근무를 할 때 나한테 한 달에 회사에서 1억 5천이라는 매출을 줘요. 윤식 국장 오늘 그쪽에서 그쪽에서 이달에 매출이 1억 5천이다 라고 매출이 딱 뜨면 뭐 직원이 이제 50몇 명 있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다 직급별로 딱딱딱 나눕니다. 몫이 이렇게 딱 나눠요. 당신은 이달에 300만 원, 그죠? 이게 얼굴이 아니고요. 이렇게 매출이죠.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그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고 이 매출이 이름이에요. 그쵸?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 팀이 있잖아요. 팀이 그 팀에서 이제 여기 뭐 영매 이런 걸 걸어요. 이번에 우리가 미국 가는 컨벤션 있듯이 이런 거 여러 가지 영매가 있는데 이란에서 이쪽에서 매출을 갖다가 100% 달성을 하면 이제 샘플이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귀한 게 샘플이니까. 근데 여기서 누군가 한 명이 못했어. 근데 5명은 다 한 명이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한 명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욕적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타야 할 샘플을 이 사람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 이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5명이 눈이 너무 무서우니까 카드를 다 긁어요. 매출을 채워야지만 한 달이 마감이 돼요.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안 돼.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영향력이 없어. 영향력이 없으면 버텨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망하는 거는 매번 나와 상관없이 계속 매출을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매출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경력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는 제품이 1,500에서 2,000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유스킨은 아무도 얘기 안 하죠. 그죠? 뭐 여러분들 보고 2,000번 하는 사람 3,000번 아무도 없어. 그쵸?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고요. 그리고 스폰서들이 파트너와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 이런 역할을 악역을 안 하기 때문에. 이는 회사가 다 해주죠. 근데 거기는요 회사가 해주는 게 전혀 없어요. 다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 반품도 전혀 받아주지 않은 아시죠? 반품 처리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있잖아요. 불이익도 굉장히 커요. 예, 그런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하고요. 손해보는 퇴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와 반품 판매의 이제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요 그만두면은요 손해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틀고 나오지 못하는 거는요 손해보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제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죠. 2천만 원이라는 제품을 보유하고 미수가 1,000만 원 있어. 그걸 회사가 받아주질 않아요. 나올 때. 내가 다 소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버리고 나오면은 2천, 3천만 원이라는 것들이 다 손익으로 가는 거예요. 불이익으로 가는 거예요. 손실을 끼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닌 줄 알면서. 근데 유스키는 어때요? 유스키는 손 틀고 나가면은요, 뭐 손 틀 것도 없지만, 그쵸? 나가면은 커미션이 들어오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통장에 커미션 들어오잖아요. 왜?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고객분들이 ARO로 제품을 구매를 하고 고객분들이 회사로 직접 연결해서 제품을 쓰게 되면요, 우리는 내가 손 틀고 나왔는데 그 커미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커미션이 때문에 또 들어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 돌싱이 돌아오죠. 이게 이 차이가 네트워크와 방판의 차이예요. 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유스키는 선택한 계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내가 태평양에서 그죠? 50명이라고 하는 이렇게 제가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게는 약간 그 팀원을 제가 형성을 했는데 이거를 갖다 내가 10년을 더 하게 되면 한 100명이 넘겠죠. 근데 내가 퇴직을 함과 동시에 내가 회사에 다 두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 홀로. 회사는 나한테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아요. 근데 네트워크는 어때요? 유스키는 어때요? 내가 10년을 했어. 내 조직이 정말 100명이라고 하는 내가 팀원을 만들었어요. 내가 은퇴를 하도 어때요? 저는 백만장자가 되겠죠. 평생을 유스키는 저한테 매달 커미션을 들어오고 내 자식 때까지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을 못 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가 국장이라는 타이틀, 내가 6천만 원이라는 연봉을 내가 지금의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10년 후를 나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는 더 엄청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 두고 나온 거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화장품의 그 차이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유스키는 제품이 하나가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쵸? 그죠? 그 데모나면 그게 그래요. 유스키는 안 좋은 게 얘기 한번 해보래요. 이네사는 너무 좋아요. 하다가 또 바디룸 이거는 전 세계에 2개밖에 없는 거라고. 그 도대체 안 좋은 게 뭐냐고. 그쵸? 이 제품 자체 하나하나에 정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이로운 성분을 가지고 만들었고 제품 자체도 굉장히 독창적이고 제품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그쵸? H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에 판매 수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이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얘기 나왔는데 저는 이 판매 수익 구조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강병호 사장님이 100만 장자가 됐다고 했을 때 왜 유스킨에 와서 바디바 하나를 팔기 시작을 했는데 100만 장자가 됐을까? 강병호 사장님은 바디바만 팔았다 그랬을까요? 그 바디바 14,900원짜리 그 하나를 팔아서 어떻게 100만 장자가 됐을까? 근데 그 수익 구조가 100만 장자가 될 수 있는 수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제가 칠판이 없던데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 방문 판매는 내가 판매원을 모집을 했어요. 내가 4명을 모집을 했어. 그쵸? 그럼 우리 여기서는 루비에 그쵸? 거기는 직급이라든가 팀장이라 하는데 4명을 모집을 했어. 이 4명 중에서 그죠? 두 라인이 그죠? 2명이 리크루팅을 굉장히 잘해요. 그쵸? 굉장히 잘해가지고 이 두 라인이 밑에서 막 쭉쭉쭉쭉쭉쭉쭉 막 이렇게 리크루팅을 10몇 명을 쫙 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죠? 4명에 대한 것밖에 나한테 회사는 모집수당을 주지 않아요. 그 밑에 있는 모집수당 전혀 주지 않아요. 근데 웃기게도 막 하다가 이 두 명 중에서 내가 했던 첫 번째 1차 우리가 모집인이라고 그러죠. 1차 모집인이 뭐 이유와 관계없이 그만둘 경우가 생겨요. 그쵸? 근데 그 밑에 라인은 20몇 명이 돼서 한 라인에 20몇 명, 이쪽도 20몇 명. 왜? 그쪽에 뭐 엄청난 리크루트 잘하는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사람이 갑자기 뭐 우리 여자들은 그만둘 이유가 많아요. 갑자기 내가 몸이 아프다든가 뭐 남편이 뭐 발령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 지역을 떠나면은 여기는 그만두죠. 그쵸? 그 지역에서도 지역 때문에 그만둬요. 글로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딱 그만두면은요. 회사는요. 내가 그 밑에 2차, 3차에 그 20명 정도 있는 조직도 회사가 다 가져갑니다. 나한테는 아무 수익이 없어요. 그럼 또 새로운 사람 또 모집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사람 또 새로운 사람 또. 수익 구조가 커지질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 두 사람이 딱 죽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다이아몬드로 바로 가는 거니까 블루로 다 바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롤업 체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익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 네트워크가 방문 판매. 그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는요. 리크루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해도 수익 구조 커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귀찮을 뿐이에요. 왜? 맨날 교육시켜야 되고 맨날 들고 다녀서 콜도 해줘야 되고 그쵸? 그 사람의 매출이 5%밖에 안 올라요. 그 사람 한 사람의 매출. 우리가 레벨원 보너스처럼 딱 한 사람의 매출 레벨원 보너스. 이 사람을 리크루트 했는데 이 사람 100만 원 팔면 나 얼마 들어오겠어요?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팀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 시스템이 없어요. 맨날 홀로 그냥 가서 판매하고 홀로 와가 끝이에요. 매번 이게 10년이 지나도 수익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방판 쪽이에요. 근데 유스케는 아니죠. 우리는 내가 모집한 1차가 죽어도 롤업이 되죠.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있잖아. 내가 수익 구조가 커지고 거기에서 내가 한 만큼 이제 내 그룹을 내가 형성해 나가는 만큼의 그것들을 보상을 평생 나한테 해주고 내 자녀한테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 체계가 방판과 네트워크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로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유스킨에 와서 태평양 10년 했는데 전목 요청 때 유스킨에서 본말 조구조 사장님은 천만장자인 거예요. 그죠? 제가 처음부터 유스킨 했다면 저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천만장자죠. 그 차이거든요. 저는 그게 엄청난 결과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할게요. 저는 유스킨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서 지금은 제가 유스킨에서 가장 이렇게 이번에 제가 리크루팅을 했어요. 남자 사업자를 리크루팅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그분이 와세다 대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고대를 나오고 와세다 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리크루팅을 했어요. 대단하죠. 멋지죠.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리크루팅 했어요. 당신이 유스킨에 가서 세미나를 들을 때 강의를 어떻게 저렇게 하지? 회사가 어떻지? 그런 거를 보지 마라. 당신이 볼 수 있는 거는 유스킨의 그 시스템이 당신을 얼마만큼 성공을 시킬 것인가를 봐라. 유스킨의 회사는 보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왜? 이미 검증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당신이 그 시스템만으로도 당신이 얼마만큼 성공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라고. 근데 그 사람이 LOI에 딱 들어갔어요. 어제 LOI 첫날 어제 마치고 왔다고 저한테 제가 소주 한잔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소주 한잔 했어요. 그쵸? 그거거든요. 유스킨은요. 회사는 검증을 안 해도 돼. 그쵸? 요즘에 뭐 유스킨 회사 검증하려고 기분 나쁘죠? 왜? 우리들이 얼마나 검증을 많이 해놨는데 뭘 가서 또 새로 오시는 분들이 뭘 검증을 한다 그래. 그쵸? 시스템인 거예요. 시스템이 얼마만큼 완벽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작아요. 나는 작고 나는 부족해. 그렇지만 시스템에 들어오게 되면 그 시스템이 그죠?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거예요. 근데 방파는요. 시스템이 없어요.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가지지 않고 내가 학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큰 비전, 여러분들 유스킨의 비전을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 이번에 그 컨벤션 많이 초대하셨나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컨벤션. 실제 미국 컨벤션 가려고는요. 굉장히 많이들 막 하거든요. 근데 한국 컨벤션 아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기분이 나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미국 컨벤션, 홍콩 컨벤션 가도 얼마나 돈을 투자를 해요. 그쵸? 미국 가는 거 홍콩 가는데도 150만 원.
일본 여러분 그 컨벤션 가는데 150만 원씩 써서 200만 원씩 안 들지 않나요? 왜 우리는 미국이 아니 일본이나 홍콩이나 이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돈을 투자를 많이 하고 가면서 한국은 3만 원에 그쵸? 3만 원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3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의 가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나라는 이유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일본 컨벤션, 그죠? 홍콩 컨벤션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투자할 게 아니라 이 한국 컨벤션에 내가 이번에 얼마만큼을 초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업 크기가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저희 그룹에서는요, 이 컨벤션이 150만 원짜리라고 티업을 해요. 그러면요, 150만 원짜리 티업에 여러분 누구를 초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보다 다 초대하셔야 된다. 그것이 내 사업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번에 이기민 김종민 사장님이 저는 마음이 너무 바빠요. 지금 올해 12월 달까지 저는 블루를 가야 돼요. 왜 블루를 가야 되냐 그러면요. 이기민 사장님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셨고 박명 사장님이 팀엘리트가 됐어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제 마음. 상상이 안 가죠. 좀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또 제 스폰서님이 막 저렇게 빨리빨리 가니까 막 제가 숨이 막 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 안에 블루를 가야지만이 모양새가 좋아지지 않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나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죠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끊임없이 변화하신다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